안녕하세요. 스터디 한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53번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먼저 삭제해 줄게요.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익숙하죠? 카메라를 봅니다. 저는 이 카메라 2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카메라 2번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다 딜리트 해줍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됐죠. 인터페이스를 저는 먼저 바꿔볼게요. 저는 설정을 먼저 해놔서 옵테인 여기 누르면은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렌더링 버튼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렌더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화면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카메라 위치도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패널에서 저는 튜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꿔주고 카메라 위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화면을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코오디네이션 가서 돌려주고요. 여기는 90도로 맞춰주면 되겠죠? 90도로 맞춰주면 정확히 이쪽을 보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내려주면은 얼추 이렇게 맞춰주세요. 밑에 면이 너무 보이지 않게, 그리고 하늘이 조금 보이게 이 정도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공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런 모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완성된 걸 보시면은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리지드 바디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카메라 모션을 먼저 잡아 볼게요. 우선은 타임라인이 72프레임이니까 20프레임 정도로 줄여주세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20프레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매니저 꺼주고요. Shift F3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타임라인이 이렇게 내려주고 이쪽만 써볼게요. 카메라를 Z축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절을 해볼게요. 0프레임에는 이제 이렇게 막혀있는 화면을 볼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당겨주겠습니다. 다 막을 수 있게 한 요 정도로 다 막힐 수 있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렇게 Z축으로 조절해서 지금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위로 눌렀는데 이렇게 가면 완전히 막혔죠. 완전히 막힐 때 이제 찍어주고 Z축을 10프레임 정도 와서 이제 중간으로 와줍니다. 중간으로 조절을 약간 해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고 이 정도 왔으면 Alt키 누르면 이제 소수점 단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하면은 한 번 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프레임 찍고 20프레임은 아예 나가는 모션으로 쭉 나간다면 이 정도 지금 엄청 많이 나갈 수 있죠.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지금 렌더링 하면 느리니까 이렇게 이 화면으로 봐주세요. 이 화면으로 이렇게 슝 가는 거 되죠.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 별로 텐션감이 없이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여기 가운데 장면이에요. 가운데 장면을 조금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션을 슝 이렇게 좀 중간 부분이 길게 늘어지게 슝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프레임 쪽에 그래프를 수정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탭 부분을 누르면은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 F커브 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누르고 H 누르면은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을 길게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값이 적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를 살짝 올려주고요. 올려주고 밑에도 살짝 내려주고요. 왜냐면 위에랑 밑에는 좀 빨리 슉 들어오고 슉 나가야 되니까 가운데 부분은 좀 평평하게 바꿔줍니다. 이 정도로 좀 평평해졌죠?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변화의 값이 적으니까 속도가 줄어든다는 의미고요. 재생을 해보면 이런 게 되는데
조금 더 텐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씩만 늘려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다면 네, 요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10프레임으로 와서 이제 구슬들을 만들어 볼게요. 위에서 떨어지는 구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스피어가 있죠? 여기 가운데에 크게 먼저 제가 생성을 해놨는데 여기 위치로 옮겨야겠죠? 근데 수정으로 이렇게 움직이긴 너무 힘드니까 스피어를 카메라 2번에 넣어주고요. Alt 0 누르면 카메라 위치에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피어를 빼주면은 이렇게 되죠. 스피어에 오브젝트 들어가서 레디우스를 한 3cm 하는데 여기 있죠? 너무 뒤로 뺐나봐요. 옆에서 몰고 오면은 3cm면은 3cm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그먼트도 한 32 정도로 바꿔줍니다. 네, 이 정도로 바꿔주고 이제 여기서 클로너를 적용시켜 볼게요. Alt 클로너 적용시키면은 여기서 볼 때 지금 9개의 그런 구가 생겼죠? 근데 너무 간격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10cm, 10cm, 10cm 정도로 바꿔줄게요. 가까이 오고요. 그리고 Y축으로도 조금 행성을 해주고 네, 이 정도로 해주고 클로너를 조금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제가 재질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쓰고 저저번 시간에도 썼던 이런 스페큘러를 여기 스피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예쁜 구슬이 완성이 됐죠. 다시 매니저 꺼주고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클로너에 여기 저는 블렛에 지금 리지드 바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 태그에 리지드 바디가 있을 거예요. 저는 블렛에서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넣어주면은 이제 계산을 해주면요. 지금 카메라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지금 컨트롤 Z로 돌아가지고 클로너를 꺼내줄게요. 꺼내주고 이동을 해서 본다면 네, 지금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리지드 바디가 적용이 안 됐어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리지드 바디 적용을 해주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다 뚫고 들어가죠. 지금 보면은 그 이유가 이제 벽을 설정 안 해줘서 그러는데요. 벽을 설정하면 그런 구슬들이 부딪히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딪혀야 할 곳이 여기 박스 4개랑 밑에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콜라이더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4개 박스를 선택하고 위치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렛에 콜라이더 바디 적용시켜 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도 찾아서 여긴가 봐요. 여기서 블렛에 콜라이더 바디 적용을 시켜준다면 벽이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부딪힐 거예요. 네,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리지드 바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구슬의 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아서 좀 늘려줄게요. 늘려주고요. 이제 리지드 바디를 다시 재생을 하려면 무조건 0프레임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0프레임으로 지금 돌아가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0프레임으로 돌아가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쌓여서 일정하게 내려오니까 별로 안 예뻐요. 쌓여서 일정하게 내려오니까 별로 안 예쁘고, 그리고 또 고쳐야 될 점은 지금 파묻혀 있죠. 파묻혀 있으면 적용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포지션 값이랑 이런 거를 좀 랜덤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랜덤 이펙트입니다. 클로너 눌러주고요. 여기 이펙터에 랜덤 이펙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클로너에 이펙터에 랜덤 이펙트가 적용이 되고요. 이펙트 들어가서 파라메탈 들어가면은 지금 막 산란돼 있는데 너무 이제 포지션 값이 커서 그래요.
한 2cm 정도만 주겠습니다. 주면은 지금 포지션이 약간씩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진 상태로 둬주고요. 그리고 로테이션도 살짝 돌려줍니다.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막 랜덤하게 돌아가 있죠. 스케일도 좀 조절해 줄게요. 이제 스케일 X, Y, Z 값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따로 설정할 일이 없으니까 유니폼 스케일 누르면은 모두 한 번에 설정할 수 있고요. 한 마이너스 0.3 정도로 줄게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큰 구들도 생겨요. 지금 카메라가 너무 빨리 그거 되는데 너무 구가 큰 것도 생겨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은 너무 큰 것도 생겨가지고 저는 이렇게 크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최소한 처음 만들었던 구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앱솔루트 스케일입니다. 앱솔루트 스케일을 사용하면은 처음 만들었던 구보다는 작아지게 돼요. 마이너스 값을 넣었을 때 무조건 작아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 값으로 간다 하면은 지금 바뀌는 게 없는데 이렇게 0프레임으로 가면 바뀌죠. 플러스 값으로 스케일을 만든다 하면은 처음 만들었던 구가 이제 앱솔루트 스케일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작아지게 됩니다. 처음 만들었던 구가 제일 작은 구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0.3. 왜냐면 처음 만들었던 구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면 조그만 애들이 막 많이 생겼죠? 여기서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올 때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너 눌러주고요. 오브젝트에서 여기 Y축 간격이 있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F로 0 돌아가 주시고 좀 줄여줄게요. Y축 간격을 붙지 않을 정도만 줄여줍니다. 지금 살짝 붙은 것 같죠? 붙은 것 같으니까 한 7.5 정도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주고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볼 수 있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개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서 클로너에서 이렇게 X값을 제가 하나 더 늘렸습니다. X값 하나 더 늘렸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은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Z 쪽으로도 생성을 해보고 조금 더 많이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X축도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면은 조금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양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면서 이런 거를 한번 조절을 해주고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을 해줘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제일 보고 싶은 프레임이 10프레임대였잖아요. 여기서 제일 보고 싶은 화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앞으로 갔을 때 너무 위에 떠 있어요. 이때부터 좀 내려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공이 떨어지는 게 늦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0프레임으로 돌아와서 한 5프레임에서 이렇게 멈춰주세요. 이 정도? 한 4프레임에서 멈출까요? 4프레임에서 재생을 해서 멈추면은 이 정도로 멈추면은 이제 여기서 저는 초기 설정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서 리지드 바디 들어가서 여기 다이나믹스 들어가서 set initial state 해줍니다. 초기 상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0프레임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재생을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볼 때 더 예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떨어지기,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 속도가. 근데 지금 보니까 카메라가 너무 위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위에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누르고 Y축을 조금 내려줍니다. 하나, 두 개. 이 정도 내려주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돌아가서 다시 재생을 한다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 설정을 하고 뽑기만 하면 되겠죠. 네, 크게 수정할 사항은 지금 파라메타를 Z축, Y축을 한 3cm로 바꿔주는 거. 네, 그러면 조금 더 위아래 값이 랜덤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볼 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안 보여서 이제 이렇게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드래그해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좀 쉽게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바꿔주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가서 캐시에 들어가면은 베이크 오브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직접 해보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 재생을 하면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값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보면서 네, 예쁘죠?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만약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클리어 오브젝트 캐시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베이크 오브젝트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렌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위드 랑레티오 누르고 256 해주고요. 위에 2로 바꾸면은 네, 커지겠죠. 커지고 이제 커렌트 프레임 말고 올 프레임 해주고 스탠다드 말고 옥테인 렌더를 써주고요. 세이브해서 저장 위치를 바꿔주고요. 저장 위치 저는 지금 들어가서 저장 위치를 저도 바꿔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X 누르고요. 여기서 무조건 PNG로 해주셔야 돼요. PNG를 해주고 설정 들어가서 맥스 샘플링 500, 디퓨즈 6, 스페큘러 6, 스캐터 4 정도 해주고 GI는 5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샘플링 꺼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제 렌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렌더를 하고 이제 거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씬 4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